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07호 제3연 기사입니다. 광명시 거동불편 어르신 추가 접종 시 이동편의 지원. 광명시 시장 박승원은 오는 11월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방 효과 제고를 위하여 2차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경과한 어르신에게 추가 접종을 실시한다. 추가 접종은 60세 이상 고령층 및 고위험군, 노인시설 등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 후 11월부터 예방접종센터 또는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 사전 예약은 광명시 예방접종센터를 통한 전화 예약이 가능하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예약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광명시에서는 추가 접종과 관련하여 보호자 부재, 거동 불편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의 접종 편의를 위하여 광명시 예방접종센터로 추가 접종을 예약한 경우 사전 신청을 하면 이동차량 지원과 동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5, 6월에는 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등 고령층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대형버스, 콜택시, 공용차량을 제공하여 다양한 시민 맞춤형 접종 편의를 도모하였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 접종을 신속히 실시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도 접종에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 지원과 동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방역과 안전한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가 접종 사전 예약 및 동행 서비스 신청은 광명시 예방접종센터, 가만 전화기 지역번호 02-2680-2800로 문의하면 된다. 광명시 평생학습마을 축제 시민과 함께하는 3일간의 평생학습 한마당. 전국 최초 평생학습 도시 광명시, 시장 박승원. 는 쉼 없는 학습, 다시 배움을 깨우다를 주제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제18회 광명시 평생학습마을 축제를 개최한다. 시는 2019년 아프리카 돼지열병,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하지 못하다 3년 만에 개최하는 것으로 코로나19 내 단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번 축제는 평생학습 학술행사, 평생학습 동아리 문해교육자 장애인 학습자 및 5개 권역 마을 배움 더 학습자들의 활동 결과물 전시, 온 오프라인 체험학습, 시민참여 이벤트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다양한 영역에서 학습으로 함께 즐기며 어우러질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에서 개최하는 도서관 책축제와도 연계해 진행한다. 학술행사는 광명극장에서 3회 진행한다. 축제 첫날인 10월 14일, 목, 평생학습의 해 포럼을 시작으로 10월 15일, 금, 민주시민 토크 콘서트, 10월 16일, 토, 청년인문학 특강을 진행한다. 첫날 진행되는 평생학습의 해 포럼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여는 평생학습 도시, 광명시민의 삶을 주제로 펼쳐지며 김찬호 교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임경수 교수, 전하영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회장, 조순옥 교수의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둘째 날 민주시민 토크 콘서트는 시민이 묻고 헌법이 답하다라는 주제로 이국은 교수의 기조 강연, 신하영 교수, 황교관 시인, 김용민 교수의 발제로 진행된다. 셋째 날 청년인문학 특강에서는 김상채 교수가 여행 속 미술 이야기를 주제로 특강을 한다. 이번 축제의 학술행사는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자유롭고 편안한 무대를 연출할 예정이며 코로나19 방역 지침상 최대 관객 수는 49명이며 광명시 또는 광명시 평생학습원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시청 가능하다. 또한 축제 기간 3일 동안 온라인 체험학습 6개, 오프라인 체험학습 14개 등 다양한 체험학습을 진행한다. 온라인 체험학습은 사전 신청을 받아 키트를 전달받은 체험자들이 유튜브 영상 강의로 참여하며, 오프라인 체험학습은 평생학습원 내 강의실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한다. 평생학습 동아리, 장애인 학습자 및 문해 학습자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260여 개의 작품을 평생학습원 앞마당, 도란도란 쉼터 및 전시실에 전시한다. 또한 릴레이 퍼포먼스, 퀴즈 이벤트 등 시민 참여 이벤트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평생학습원 관계자는 이번 축제가 시민들의 코로나 블루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시 하안 1동, 주거 취약계층 위생관리 위한 클린하우스 방역 서비스 지원. 광명시 하안 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구재성은 14일, 15일 이틀 동안 위생관리에 취약한 고령 및 중증장애인 20가구의 전문 방역 서비스 클린하우스를 지원했다. 클린하우스는 하안 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전문 방역업체의 방역으로 해충 및 유해 세균을 제거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 하안 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재성 위원장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관내 상황을 고려한 효과적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준현 하안 1동장은 위생관리가 취약한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고 지역 복지 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자원 연계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2021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확인조사 실시. 광주시는 복지재정의 효율성 및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2021년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는 확인조사는 정기적으로 복지 대상자의 자격을 재정비해 수급 자격 유지 여부 및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부정 및 중복 지원을 방지해 복지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총 12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중 소득재산 등의 변동이 있는 2,748명의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조사 대상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총 25개 기관 82종의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복지수급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하며 변동된 자료는 수급자 본인에게 안내 후 이의 신청을 받아 이를 재확인하고 확인된 변동사항 및 부적정 수급에 대해서는 급여의 환수, 보장내용 변경 중지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특히 10월 1일부터 개정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월 834만원, 재산 9억원 이상인 경우 제외 되는 내용을 포함해 조사되는 만큼 기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으로 인해 탈락이 우려되던 수급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동헌 시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보장중지 및 급여가 감소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사회보장급여 선정기준 초과시 타 복지제도 연계를 통해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 제288회 임시회 개회. 광주시의회 의장 이미력은 10월 19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5일까지 7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117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받을 계획이며 조례안 17건, 동의안 9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제출된 안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박상영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동혜영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총 2건이다. 임시회 일정은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일부터 21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고 22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한 뒤 2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의회 본회의 및 각 위원회 활동은 시의회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 생방송으로 볼 수 있다. 군포, 정책 개발하는 교육으로 내부 혁신. 군포시의 6물결표 쌓인 구급 직원 23명이 8개월간 업무와 연구를 병행, 도시를 더 살기 좋고 안전하게 만드는 정책 4가지를 만들어 발표했다. 13일 개최된 제2기 공직자 혁신 디자인 스쿨 분임 연구과제 최종 발표회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행정 전반에 대한 내부 교육 과정인 혁신 디자인 스쿨에 참여, 올해 3월부터 4개 분임으로 나눠 활동한 공무원들은 전담 분야 교수와 전문가 멘토의 지도를 포함해 실무 경험과 현장 답사, 선진 사례 견학 등 총 128시간에 걸쳐 이전에 없던 군포형 맞춤 정책을 연구 개발했다. 우선 1분임은 도로 탐지 기술을 탑재한 주정차 단속 차량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포트홀, 노면홈, 발생 현황을 파악 보수하고 나아가 포트홀 발생 시점 및 지점까지 예측해 대비하는 정책사업 군포 로드 스캐너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이어 2분임은 걷고 먹고 즐김을 주제로 한 특화 거리 조성을 통한 생태 관광 산업 활성화 정책 위, 왓, 이트, 인조이, 생태 산업 군포를, 3분임은 실종 범죄 위험에 취약한 치매 어르신과 발달장애인 보호 및 돌봄을 위한 스마트 사회적 안전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또 4분임은 학교 공공기관 민간시설 내 유휴공간을 돌봄과 평생학습의 장으로 조성, 수요자들의 접근 이용성을 높이는 군포형 돌봄과 평생학습 체계 운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시장은 직원들이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책을 개발, 실용성이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담당 업무와 별도로 힘들게 연구한 과정에 함께하며 가까이에서 지켜본 만큼 4가지 정책이 실현될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혁신 디자인 스쿨 발표회에서 지도교수와 직원 평가단 등으로 구성된 심사단은 4분임의 발표 주제를 최우수 연구과제로 선정했다. 이와 관련 시는 발표 영상과 상세 연구 결과를 내부 통신망에 게시해 전 직원이 공유하게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혁신 분위기를 전파하고 집단지성 발현으로 각 정책에 대한 보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군포시 당동도서관, 노년을 즐겁게 사는 방법 특강 개최. 군포시 특화사업과는 10월 19일부터 신경과 전문의 이근호 박사를 초청해 노년을 즐겁게 사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한다. 특강은 나는 노인이다, 품 안의 자식, 신혼살림, 나눔 등을 주제로 강사의 진솔한 경험담과 은퇴 후 일상에서 즐거움을 얻으며 살아가는 지혜 등에 대해 다양한 노하우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특강은 당동도서관 특화 주제인 노후 준비 4번째 순서로 군포시 도서관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수강할 수 있으며 10월 19일부터 28일까지 모두 4개의 강좌가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최재훈 특화사업과장은 평균 수명 100세 시대가 도래하는 만큼 즐거운 노년기를 위한 준비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강연을 계기로 노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제2의 여유로운 삶을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근호 박사는 이화여대 의대 신경정신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괜찮아, 나도 그랬으니까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 일동 특화사업과 지역번호 031-390-367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